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열심히 기다렸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팬들이 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그런 어떤 골수 팬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책임감도 느껴지고, 예,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나가나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나가면 댓글을 좀 달아주실래요? 오케이. 예, 홍님 어서 오세요. 골스팬 왔단께. 예. 오늘 제목은 먼동이 트기 전 그리고 괄호 열고 격변의 동북아라고 적었는데요. 격변의 동북아시아. 이것도 역시 전야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피를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 중에서 어, 유능하신 분들 빼고 네,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하고 학자들입니다. 학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것을 주식 시장에서도 보면 뭐 경제학을 가리키는 교수들은 죄다 잃는다고 하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부를 증가시키는 교수는 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경제학 교수들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지금 현재 강력한 군사력끼리 충돌하기 직전의 이러한 상황에서는 음, 현실 속에서 이런 걸로 밥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 어떤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막상 무슨 큰일이 닥쳐 왔거든요. 왔는데 그걸 느끼긴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지까지는 그냥 어떤 결과가 없어도 지나가는 상황 허용이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정말 잘못하면 큰 결과가 생길지도 모를 것 같거든요. 지금 참 별의 별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이 정말 전략적으로 잘 대처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인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절대로 미국이 그 북한을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몇몇 분들 중에서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게 있어요. 농객들이죠. 농객들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우파 농객들 중에서 전쟁은 절대 없을 것이다. 뭐 북한이 뭐 아니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해줄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물밑에서 결국에는 우리만 이상한 꼴이 되어버리는 그런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시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방향을 미묘하게 틀더라고요. 그런 분도 지금 현재 뭔가 좀 이상하게 낌새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나 봐요. 약간 방향을 틀더라고요. 뭐 저야 항상 이야기했던 게 레드라인은 정해져 있고 그 레드라인에 다가서면 그 레드라인 그 선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짜부러지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즉 북한 내부에서 레짐 체인지를 유도하고 북한 내부에서 어떤 정변이나 폭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쿠데타 같은 그러한 상황을 유발해 내는 것 그런 것이 우선적인 어떤 미국의 목표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레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레드라인 선까지 밀어붙이면서 그런 상황이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도 레드라인 다가설 때까지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엔 미국은 가차없이 북폭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해 왔죠. 예.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혼돈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오후에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분들이 글을 남겨주신 걸 봤는데, 채팅창에 어떤 것이 혼동스러운가, 그러면 우리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속에서 우리 우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권카프리님 생방송 뭐 그래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군사력이 충돌이라기보다는 뭐 일방적인 어떤 퍼붓기가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 다다라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러한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 우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통일한국님,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아까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목을 어떤 것을 달까 이렇게 약간의 고민을 했었는데, 먼동이 트기 전이라는 제목 전에 사실은 제가 쓰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글을 쓰려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국민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물론 뭐 좌빨들 데모하고 저 지랄하는 걸 국가에서 통제를 못해서 두려 안 했던 거지, 어떤 악다구니 쓰고 어떤 제도권 내에 있는 좌빨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저렇게 되었던 것이지, 대한민국처럼 국민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물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우파 국민들이 뭔가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이것은 어떤 전쟁 상황이나 그런 것을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장을 해서 뭐 어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한다, 또는 뭐 우리가 직접적인 전투를 치른다, 이런 것이 가능해요?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불가능해요. 저희한테 총 한 자루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검류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들고 다니죠, 대한민국은. 예, 칼 같은 거 갖고 다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걸리면 안 되는 나라예요. 이제 짐작이 되시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예, 저희 나라는 유사시가 되면 그거는 내부에서 이제 드디어 만약에 적군이 남침을 휴전선을 돌파를 해서 우리의 영토까지 들어와서 그들과 혼재됐을 때는 모르죠. 뭐 거기서 뭐 유실된 무기라든가 이런 거를 들고 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군과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비군들에겐 총이 지급되겠지. 그 정도 선이지, 무슨 어떤 우파가 무슨 뭐를 한다, 몽둥이는 들고 다닐 수 있겠죠.
몽둥이는 들고 다니면서 뭐 지역의 치안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나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또는 어, 그 지역에 어떤 게릴라가 들어왔다? 뭐 그렇다고 해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총을 주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비군들 예비군들이 나서겠죠. 지역 예비군들이 지역 그 특공연대나 뭐 특공여단 이런 애들하고 예비군들하고 타격을 하러 다니겠죠. 이렇게 그 지방에 이렇게 침투한 게릴라들이라든가 뭐 이러한 세력에 한해서는, 그리고 뭐 폭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력이 할 겁니다. 음, 이런 그 총기 법제화는 대한민국은 저기 레디오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할 겁니다. 안 돼요. 나중에 가능한 상황, 가능한 때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이야기는 해볼게요. 가능할 수 있을 때가 올 수는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어, 그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 여러분 지금 핵무기와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대응하는 것, 또 미국의 어떤 그런 지금 현 상황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자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것 없으세요? 예. 저한테 질문하셔도 상관없고요.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그 방송을 진행을 해볼게요. 제목에 맞게. 비행기 뜨는 대수가 달라요. 뭐 이미 걔네 요번에 온 애들 안 왔었어도 뭐 이미 뭐 한반도에는 북한 콩가루로 만들고 중국까지도 작사를 내고 러시아도 해볼 만한 뭐 동북아 3개국을 동시에 상대해도 가능한, 그들을 다 굴복시킬 만한 어떤 전력이 이미 한반도 주변에 포진해 있었죠. 예, 올리브님, 예, 어서 오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전쟁이 발발할까, 발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전쟁이 난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애국의 길님, 이미 개전시 참전할 국가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죠. 영연방 국가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국가들이 참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 뭐 당연히 하고 일본도 요번에는 가능해요. 예, 돕는 수준이겠지만 돕는다. 애매하네.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이 참전을 하겠죠. 주도적으로 하겠죠. 예. 한국 정부가 반미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돼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돼요.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집단은 누구와 더 친할 것 같아요? 어 무지 헷갈려, 정신없어 하겠죠. 헷갈려 하고. 예. 물론 그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하고 그 상황이 기다려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뭐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뭐 튀는 인간들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북한을
극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은 진짜 빨갱이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짜 빨갱이 무서운 애들은 정의당 쪽 같은 그런 그 사고를 하는 그런 자생적인 어떤 좌파 이런 게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라면 그게 더 무서워요. 스스로 그 어떤 좌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의 영향이 아닌 그런 종북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지. 얘네들은 사실상 정말 영악한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북 애들은 아주 극적인 반전을 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 한 가지 힌트가 있었죠. 만약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북폭을 단행하면 문재인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 전에 한 얘기예요. 얼마 전에 그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고 얼마 전에 한 이야기인데 그 평양을 국군이 가서 먼저 빨리 점령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문재인이 그 전쟁이 나면 미국이 북폭을 하게 되면 평양부터 빨리 국군이 점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 그거 왜일 것 같아요? 저는 짐작이 가는데 여러분들 짐작 안 가세요? 그게 왜일 것 같아요? 아, 빨리 가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가서 먼저 거기 가갖고 뭔가 조치를 좀 취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에? 뭐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좀 없애고. 아이 중국이 걔네들이 무슨 중국 들어오고 그런 거 걱정하겠어요. 지들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목숨줄이 걸려 있는 그 명부가 거기 있지 않을까요? 아이 그거 챙겨야지 그거 챙겨야지 그거. 아마도 그 저는 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 아니 여지까지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전쟁 반대하고 예? 북한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런 것만 하던 인간이 갑자기 전쟁이 나면 평양부터 빨리 가서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왜 할까요? 당연히 그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요게 49차 그 안보 정례 회의였죠. 요번에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요거 끝나고 나서 그 송영무하고 미국 저기 뭐야 누구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죠. 둘이서 매티스 국방부 장관하고 둘이서 그 합의문을 발표했죠. 예. 그때도 보면은 송영무가 취한 태도가 이거는 만약에 그 문재인하고 회의하고 나왔을 때 송영무 모습하고 그 한미 그런 그 장성들하고의 어떤 있었을 때 회의를 하고 마치고 나왔을 때 송영무 모습은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굉장히 헷갈리죠. 송영무 장관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어떻게 보면 좀 그 저렇게 연세가 좀 되신 분한테 이런 말씀하면 이런 이야기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 좀 약간 그 짓궂은 그런 사람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영무와 어떤 미군 장성이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있었던 송영무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 그게 다 지금 그 우리나라 그 군이라든가 모든 그런 그 권부에서 실질적으로는 서슬이 펄에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저들의 실력이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모두들 지켜보고 두려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권력 집단들은 다 문재인 정권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는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송영무도 역시 그렇게 약간 뭐 모자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그런 것이다라고 봐요. 예? 그렇게 거기서는 뭐 그렇잖아요. 뭐 능력이 없는 적이라도 잔소리하면 예예예예 거려 주는 거고, 나오면은 이렇게 얼굴 씩 웃으면서 소위 그 씹는 거죠. 예,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요. 제가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고 간 다음에 트럼프가 국회 연설을 그 한날을 기점으로 문재인은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저는 정확하다라고 봐요. 그때서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권부, 대한민국의 그 사법부의 심장 부, 그리고 군부, 또 저기 국회에서는 머리 빠른 놈들은 섬찟했을 거고요. 배지단 그 여당 의원들 중에서 벌써 아마 머리 엄청 돌리고 있을걸요. 그 머리 돌리느냐고 바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시나리오 다 짜놨을 거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관료 집단에서도 그렇고, 그때서부터 이미 저는 균열이 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명박에 대한 공격은 쏙 들어가고,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풀려나고, 예,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예.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가장 무서운 거는, 저는 지금 시나리오 중에서 저의 그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기능을 하고 통제를 해 나가려면 일단은 외교적인 것부터 제대로 그 해놨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외부의 흐름은 우리가 협조를 하면서 그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그 협조를 공고히 하고, 그들과 같이 그 대북 그 행보를 같이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실리를 찾으려고 한다라면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저희가 그 반대하고 그들을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양쪽으로부터 다 양쪽의 어떤 실리를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정통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이 북한을 북폭을 하거나 북한 내부가 무너졌을 때 두 가지 답니다. 두 가지 다인데, 북한 내부가 무너져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또는 미국의 북폭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대한민국 내에서의 어떤 그 흐름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그 언급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이제는 정말 다가오는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지금 그 특히 우파에서 어떤 그 집회 쪽에 관련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러고 또 논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루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루는 분들이 없는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니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와 완전히 직결이 되잖아요. 베라님 어서 오세요. 아 그랬어요? 그 알람이 안 떴어요. 지금 아마 알람 안 떠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수영님.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영님 생각하는 것처럼 수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수영님 생각을 한다라면 이런 걸 거예요. 뭐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그 짐작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경제 관련된 것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예? 자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현재 얘네들 정권은 스스로 무너질 저는 스스로 무너진다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제재나 경제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지금 현재 뭐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있지만 저는 완전히 선물 세트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CIA 공작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떤 거대한 파도가 삼각 파도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종합 선물 세트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어떤 혼란 상황으로 몰아가는 어떤 그 종합 선물 세트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없는 문재인 정권은 정통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봐요. 스스로 그랬을 때 그 무너지고 어수선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막 그랬을 때 요번에 그 훈련했을 때 온 거예요. 동해에서 그 항공모함 왔을 때 항모에 실려 있었던 걸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무너질 때 그런데 그 무너지는 과정 무너지면서 그 권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 상황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상황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이제 뭐 그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경제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정말 그 사회적인 혼란 특히 이제 뭐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그리고 집회들이 열리고 여기저기서 정권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도저히 어떤 막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뭐 하야를 하게 되거나 뭐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뭐 그리고 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되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버틴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것은 저렇게 버텼을 때 나라가
이거는 나라 꼴이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어떤 각 그 권력 집단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 당시에 그때에 이르렀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저는 현실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뭐 직접적인 어떤 무력 집단이 나서서 뭐 권력을 어떻게 뭐 가져간다? 이런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예, 레디오님,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홍준표 대표나 이런 지금 야당의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하는 행동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홍 대표도 괜히 홍 대표가 지금 현재 보이는 행보라든가 이런 것 속에 어떤 자신의 생각 때문에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저분도 뭔가 모종의 어떤 최소한의 암시를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요번에 미국에 가서도 CIA가 최초로 야당 대표에게 브리핑을 했다라고 홍 대표도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좀 자랑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 미국과 대화, 또 대한민국 내에 있을 때도 북태평양 사령관을 만났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넌지시 어떤 어느 정도의 언지를 줬을 것이고, 요번에 미국에 가서 또 많은 것을 보고 또 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핵을 뭐 완성이 되지 않았다, 뭐 탄두가 미사일에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완성이 된 게 아니다 라는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 나름 괜찮은 전략이다, 뭐 북한을 무시하면서 뭐 북한이 이도저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뭐 좀 어이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전략적으로 이제 이 정권이 그렇게 이야기할 일은 없고요. 지금 그러한 상황을 끌고 가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무시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이 상황을 끌고 간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에게는 북한의 지금 ICBM이나 핵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제국의 어떤 입장에서 미국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거든요. ICBM을 완전히 공고히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건 말할 나위도 없지만, 핵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했다라는, 지금 현재 소형화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는 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핵 소형화도 됐고요. 고체화도 완성이 됐거나 아니면 거의 완성을 해 나가거나, 그리고 또 탄두 부분도 저는 문제 없다라고 봐요. 저는 지금 현재 북한은 ICBM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북한의 어떤 핵을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간다라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북한이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사실 미국의 입장으로서 미국의 어떤 태평양 방어 전략이라든가 그 동북아시아 전략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그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입장은 어떤 것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겠어요. 대한민국 내에 벌써 그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떤 좌지우지하고 있고 좌파 정권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렇다가 치고 정말로 미국의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 되는 거는 뭐냐면 북한의 핵을 질질 끌고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엔 북한의 핵을 미국이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는 국가들이 있죠. 미국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많죠. 그게 어떤 국가들이죠? 그러한 국가들이 대표적인 게 파키스탄, 아마 인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도, 파키스탄 이런 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이란은 핵을 안 가지고 있고, 그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가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인도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뭐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해. 하지만 인도가 핵을 가짐으로 인해서 파키스탄이 핵무장하는 것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죠? 인도가 핵무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 인정을 안 해줬다고 하더라도 나도 살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파키스탄이 했을 때 적극적으로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방해를 못하고 핵무장을 용인하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 정부가 개판이고 진짜 싸가지 없으니까 이건 논외로 일단은 쳐요. 예? 우리 입장에서 핵무장이 중요한 거지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을 이 상태로 끌고 갔다가는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도 핵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니까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사실 미국이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일본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 무서워요. 일본은 원래 무서운 나라예요. 걔네들은 아직까지도 일본이죠. 일본이 무섭죠. 예. 일본은 사실상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국가에서 바로 근대 국가로 넘어온 나라란 말이에요. 현대 국가가 됐죠. 다시 말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 국가였을 때 어땠나요? 말 잘 듣는 거? 그거는 지금 현재 약했을 때만, 지금 현재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구실이라든가 또는 그 현실적인 힘이 없었을 때만. 일본은 우리도 중세 시대 뭐 이런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런 거 나누는 게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보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또 그러한 국가 시대를 거쳤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맞거든요. 우리도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였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였었어요. 예, 고려 때까지는. 그런데 일본은
일본은 역시 그 우리처럼 중앙 집권하 우리는 조선시대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거의 완벽한 조선시대는 뭐 진짜 뭐 근대하고도 어떤 뭐 비길 정도의 어떤 중앙 집권화가 된 국가였고요. 근데 메이지 이전의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러한 어떤 근성과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본이 핵을 가진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이 중국에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지금 북한이 중국에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물론 중국도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즐기고 이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북한이 중국에게 정말 막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핵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군사적으로는 중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나라라니까요. 아랫대님 제가 그 공산주의와 육아에 대해서 그런 거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어, 그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투발 수단이라든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의 숫자 가지고도 중국을 거의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각오한다라고 쳤을 때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무슨 G2니 뭐 이러한 그 말은 다시도 못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고. 예? 그렇잖아요. 지금 핵을 10발 가지고 북한 10발 있다고 쳐요. 그 10발을 중국의 가장 잘 나가는 대도시에 한 발씩만 떨어뜨려 봐요. 중국 끝나는 거예요, 중국.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에게 핵무장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북한 때문에 핵무장하는 명분을 우리가 그 일본의 핵무장 명분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인도가 핵무장했을 때 파키스탄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거.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여지까지 보여준 게 뭐 6.25 이후에 베트남전에서 좀 독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 세계 국가들이 봤을 땐 여전히 찐따 쩔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을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예 자기 스스로 찐따 쩔이가 되려고 하니까 아주 정말 미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그런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핵무장이 되면 정말 곤란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은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용인이. 지금 정말 완전히 끝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몰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결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서운 현실이고요.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 핵무장을 함과 동시에 일본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일본 애들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야근 애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죠? 그런 사람들 보실 거예요. 자기가 힘이 약하고 뭐 없어. 그랬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온갖 아부와 온갖 정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그 힘을 키우거나 부를 가져요. 그런 다음에는 언제 내가 너한테 그랬냐는 듯이, 예? 도움 준 사람도 무시하고, 아나무인적으로 행동을 하는 정말 얄밉고 정말 그런 인간들 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간 같지도 않고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 철면피 같은 인간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게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게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에게 핵을 준다라는 것은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핵무장을 함과 동시에, 물론 처음에 핵을 뭐 몇 발 만들지 못했을 때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뭐 10여 개 이상 넘어가고 그 핵의 성능이 정말 수소 폭탄 같은, 그리고 또 ICBM 기술이나 일본은 우주에다가 미사일을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스스로의 힘으로 위성을 올리는 나라예요. 걔네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돼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 핵만 탑재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되었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의 행동은 완전 돌변할 거예요. 정말 철면피로. 그러면 미국은 망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 다음서부터는 통제력을 잃어요. 여러분,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 때 미국이 도와준다고 그랬었죠?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 때 미국이 발전소 핵 연료 통제하고 그거 사태가 그렇게까지 진전되는 것을 막아주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반대를 했죠. 일본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걸 왜 반대했는 줄 아세요? 그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핵연료봉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연료. 아니 저기 뭐야. 그 핵연료 쓰고 난 거, 그거 저장고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 시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았을 경우에 봐서는 안 되는 비밀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핵무장을 하려고 그들도 차곡차곡 준비 중인데, 때가 오고 기회만 되면은 언제나 바로 할 수 있게끔 걔네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그 근처 핵연료 저장고나 핵연료봉 쓰고 난 거 제철이라기보다는 다시 그걸 갖다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거 보여주면 다 뽀록 나거든. 그래서 미국 도움 안 받은 거예요. 저기 뭐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라도 그랬을 수 있겠죠, 그거는. 네? 그럴 정도인데 지금도 그렇게 치밀하게 아주 나름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핵무장을 해라라고 했을 때는 순식간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미국에게도 아주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열차게 항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왜 핵무장을 너희가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죽게 생겼는데 못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미국도 방법이 없어요. 미국도 방법이 없어요. 왜? 아니 논리에서 완전히 막혀버리는데. 그리고 현실적인 위험이 바로 앞에 있고 실제로. 아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일본을 증오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어? 정말 철천지 왼순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미국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반드시 제거를 할 겁니다. 북한에 있는 화근, 핵과 또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제거를 반드시 할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혼란 이런 것도 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혼돈기에 저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는 모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 무장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치안이나 이런 것들은 군이나 경찰이 잡아갈 것이고요. 다만 좀 혼돈스럽겠죠. 그 정권이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권이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다가는 굉장히 큰 코를 닥칠 거예요. 정권이 그 상황에 이르러서 정신 못 차리고 뻘짓거리 하면은 그때는 정말 쓴맛을 보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무력 집단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4.19 때도 군은 어떻게 했죠? 4.19 때도 군은 결국에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시민들 편을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북한과의 어떤 북한이 이제 자꾸만 저렇게 위협적으로 나오고 그 강력하게 도발을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뭐 공격을 당하느냐, 뭐 그런 어떤 위협, 그런 부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 왔던 거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요번에도 그거 아시잖아요. 요번에 굉장히 특이했었죠. 요번 상황은 뭐가 특이했냐면은 요번에 북한에서 화성 15호 그래 아주 그 이름도 참 이름도 참 잘 붙여요. 화성 15호 발사했을 때 요번에 우리 군이 대처했던 것들은 그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셨던 거랑은 정말 많이 달랐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군이 그 발사하기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했었고요. 이미 알고 있었었죠. 그리고 국감에서도 송영무 장관도 나와서 저는 그 이제 문재인이 그 미사일 발사되기 이틀 전서부터 문재인은 알았다라고 했고, 송영무 장관에게 그 한국당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송영무는 문재인이 알기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답을 했어요. 예, 그거 보셨죠? 제가 동영상 올렸는데.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예, 그 이야기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역시 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정확하게 지금 현재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그 감시 라인은 살아있네라고 느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연평 아니 그 연평해전이나 그 천안함 폭침이나 이런 거 그 여러분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가 그 어느 정도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 아시는 분들 계세요? 서해에서 어떤 교전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부대가 있어요. 어떤 부대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그게 777 부대라고요. 대북 감청 부대예요. 감청 부대. 감청 전문하는 거. 북한 애들 통신 전문적으로 해킹하는 부대. 777 부대라고 옛날에 그 음, 천안함 때인가? 천안함 때인가? 그 연평도 포격 때인가? 그 연평해전 때인가? 아니 그 모든 걸 다 모든 걸 망라해서 777 부대가 다 감청을 해갖고 미리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줬죠.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조심하라. 경보 발령해라. 예?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 그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이 그 월드컵 보러 일본에 갔을 때 그 가기 전에 연평해전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777 부대가 감청을 해갖고 북한 분명히 도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777 부대장 그 당시 777 부대장이 누구였더라? 아,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아주 머리가 아주 777 부대장이 국회 국감 자리에 암호 그 뭐야 블랙북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통신 내용 감청한 거 있죠. 예. 그 당시에 감청했던 그런 자료들을 담은 블랙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서 내가 다 경고했다. 어? 내가 다 이야기했지 않냐? 근데도 이렇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당했다라고 정말 뭐 그 핏대를 세우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777 부대장 그분 잘렸어요. 대중이가 잘랐어요. 어이 노그루트 아줌마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번에도 그것에 대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연평해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던 것처럼 요번에 송영무가 그 국감에서 증언을 한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구나. 우리가 대북을 그 감청하고 감시하는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선제 공격 징후라든가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당할 일은 없어요. 그날 송영무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실전이면 우리가 먼저 때려버립니다라고 그 송영무 장관이 그 국감 현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직접 대고. 오케이? 장관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그 안에 내부에서 아주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번에 대응한 게 그 북한에서 지대지미 저기 뭐야 ICBM을 쏘아 올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몇 분 만에 반격했죠? 요번에 몇 분 만에 반격을 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번에 화성 15 쐈을 때 대한민국 국군이 몇 분 만에 그 대응 사격했는지 아세요? 6분. 6분. 6분 만에. 완전히 다 알고 있었다니, 완전히. 북한이 하는 짓을 완전히 알고 있지 않다라면 그러한 대응은 나올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쐈던 게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대한민국 군이 쐈던 게 바로 요거죠.
뭐죠? 현무3 쏜 거죠. 현무3. 현무3로 항상 여러분들이 북한 도발할 때마다 대한민국 군이 대응 사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은 그걸 그냥 보시지 말고요. 요번에는 북한이 무얼 쐈는데 대한민국은 무얼 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도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살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 애들이 꼰총을 쏘면 우리나라는 꼰총에 상응하는 걸 쏴요. 꼰총에 대응할 수 있거나 그 이상 되는 거를 대응 사격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뭐 기관총을 쏘면은 우리도 뭐 캘리버 50이나 뭐 이런 것을 대응 사격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뭐 수류탄을 던졌다? 그럼 우리도 수류탄 던지고, 북한에서 뭐 저기 뭐야 RPG-7 같은 걸 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 뭐 대전차 그런 포를 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죠. 근데 요번에 북한에서 ICBM을 쏘니까 우리나라가 현무3를 쐈단 말이에요. 저거는 레디오님,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걔네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걔네들을 타켓으로 항상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현무3가 무슨 이야기냐면 쟤네들은 북한의 ICBM에 움직이는 것만을 주시하고 있는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송영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우리 영토를 쏠 것 같았으면은 바로 쟤네가 먼저 때려버리는 거예요. 현무3가 우리를 쏠 것 같은 북한의 ICBM이나 로켓은 현무3가 미리 때려버린다고, 전시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바로 킬체인이에요. 그런 게 킬체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도 만만치는 않다. 거기에다 미군의 어떤 정보력과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까지 합세하면은 북한 애들은 우리에게 도저히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완전하지 않죠. 예. 예, 완전하지 않은데 그래도 그런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 관리는 돼요. 그리고 요번에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저께 있었던 대형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해버렸죠. 뭐 예산안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 자유한국당을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하는데, 아니 국민의당이 편을 들어버리면은 뭐 어떻게 꼼짝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사실은 쇼킹한 일이에요.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유, 이거 베라님,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북폭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그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트럼프가 인정을 한 거지만 이건 미국이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임종석이 사퇴시키는 건 전 잘 모르겠어. 걔는 아마 문재인하고 같이 망할 거예요. 이거는 북폭보다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 거는 북폭보다 북한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에요, 사실. 근데 해버렸어요. 해버렸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북한 폭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지금 해버렸다니까. 나중에 앞으로 예예예 종교 갈등이나 그 나중에 어떤 그 정말 심지에다 불 붙인 거나 마찬가지거든. 완전히 저거는. 아, 그럼요.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이 어느 종교가 성지로 가지고 있나요? 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이슬람의 성지예요.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의 성지이기도 하잖아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예? 아니, 누구 거라고 하기가, 편을 들어주기가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느 한쪽으로 해버리면 어느 한쪽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종교가 좀 무서운 겁니까? 아니, 종교라는 게 이거는 사실은 그 뭐야, 그 어떤 사상보다도 휘발성이 있는 건데. 아, 우샤랄라님, 그게 쉬운 거 같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저것 때문에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니까. 예? 전쟁이 막 터질 수가 있어요, 저것 때문에. 우샤랄라님, 지금 저 문제 때문에 전쟁이 막 터질 수가 있다고. 이거는 우리나라는 종교 싸움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김일성 교가 북한에는 존재하지만 그건 걔네들만 하는 거잖아. 걔네들만 무너뜨려 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북한이 같은 종교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중동 전체의 어떤 몇십 개국 국가가 믿는 종교 국가들끼리의 어떤 그 분란에 불을 지핀 거라니까. 왜 한 거긴 왜 한 거겠어요. 트럼프가 하고 싶으니까 했지. 그거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서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트럼프의 어떤 생각 속에는 정말 어떤 기독교에 관한 강한 어떤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기독교가 시작되어,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거 기독교라는 그런 이유 갖고는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고 성경에 유대인을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어떤 그 성경적인 배경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현실적인 게 가장 크겠죠. 현실적인 것도 아주 크겠죠. 현실적인 거. 유대인들. 쿠슈너 아시죠? 쿠슈너. 쿠슈너. 이방카 남편. 아방카인가 이방카인가?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 유대인을 핍박한 사람들 가만 냅두지 않는다고. 예. 쿠슈너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쿠슈너가 유태인이고요. 그리고 쿠슈너가 지금 중동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쿠슈너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하고 속닥속닥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친위 쿠데타 일어났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의 어떤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누구에게 경고다? 이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중동에 관련된 어떤 정책에 있어서 쐐기를 박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또 하나는 어떤 것이다? 또 하나는 누구에 대한 경고다? 예, 맞아요, 레디오님. 북한에 대한 경고예요. 북한에 대한 경고입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 북한에 대한 경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그 누가 말려도 하는 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말들은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계 만방에 과시하고 있잖아요. 세계 만방에, 야, 니 떼거지로 덤벼.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 그런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거 같냐? 이런 거잖아. 저것도 해버렸는데,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서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뭐라 그랬죠? 말로는 수십 번 북한 아주 그 작살 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라는 신호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런 행동을 해버리면 다음 차례. 아,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 이일님은 해외에 계시니까 뭐 거기서 또 사업하시니까 좀 덜 하실 건데, 대한민국 내에는 정말 그 앞으로 차근차근 어떤 그 경제의 경제가 어떤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 시간이 점점 가속화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환율도 그렇고. 모두들 여러분, 그 차분히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잘 주시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름의 대비책들도 여러분들 세우셔야 됩니다. 어, 전쟁이나 어떤 그런 것은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내 앞에 내일 먹을 거리가 없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통장에 있는 잔고가 쓰잘데기 없는 어떤 정말 종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비해서 현실에서 현물로 즉각 쓸 수 있는 그러한 거래 수단도 그래도 여러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준비를 차분히 여러분들도 해 나가시는 저희 그 우파 동지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 그럴게요. 오히려 진짜 빨갱이 무서운 애들은 정의당 쪽 같은 그런 그 사고를 하는 그런 자생적인 어떤 좌파 이런 게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라면 그게 더 무서워요. 스스로 그 어떤 좌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의 영향이 아닌 그런 종북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지. 얘네들은 사실상 정말 영악한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북 애들은 아주 극적인 반전을 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 한 가지 힌트가 있었죠. 만약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북폭을 단행하면 문재인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 전에 한 얘기예요. 얼마 전에 그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고 얼마 전에 한 이야기인데 그 평양을 국군이 가서 먼저 빨리 점령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문재인이 그 전쟁이 나면 미국이 북폭을 하게 되면 평양부터 빨리 국군이 점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 그거 왜일 것 같아요? 저는 짐작이 가는데 여러분들 짐작 안 가세요? 그게 왜일 것 같아요?
아, 빨리 가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가서 먼저 거기 가갖고 뭔가 조치를 좀 취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에? 뭐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좀 없애고. 아이, 중국이 걔네들이 무슨 중국 들어오고 그런 거 걱정하겠어요. 지들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목숨줄이 걸려 있는 그 명부가 거기 있지 않을까요? 아이, 그거 챙겨야지. 그거 챙겨야지. 아마도 저는 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 아니, 여지까지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전쟁 반대하고, 예? 북한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런 것만 하던 인간이 갑자기 전쟁이 나면 평양부터 빨리 가서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왜 할까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어, 요게 49차 그 안보 정례 회의였죠. 요번에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요거 끝나고 나서 그 송영무하고 미국 저기 뭐야, 누구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죠. 둘이서 매티스 국방부 장관하고 둘이서 그 합의문을 발표했죠. 예. 그때도 보면은 송영무가 취한 태도가, 이거는 만약에 그 문재인하고 회의하고 나왔을 때 송영무 모습하고 그 한미 그런 그 장성들하고의 어떤 있었을 때 회의를 하고 마치고 나왔을 때 송영무 모습은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굉장히 헷갈리죠. 송영무 장관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어떻게 보면 좀 저렇게 연세가 좀 되신 분한테 이런 말씀하면, 이런 이야기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 좀 약간 짓궂은 그런 사람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고.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영무와 어떤 미군 장성이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있었던 송영무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 그게 다 지금 우리나라 군이라든가 모든 그런 권부에서 실질적으로는 서슬이 펄에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저들의 실력이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모두들 지켜보고 두려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권력 집단들은 다 문재인 정권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는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송영무도 역시 그렇게 약간 모자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그런 것이다라고 봐요. 예? 그렇게 거기서는 뭐 그렇잖아요. 뭐 능력이 없는 적이라도 잔소리하면 예예예예 거려 주는 거고, 나오면은 이렇게 얼굴 씩 웃으면서 소위 씹는 거죠. 예,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요. 제가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고 간 다음에 트럼프가 국회 연설을 그 한날을 기점으로 문재인은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저는 정확하다라고 봐요. 그때서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권부,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심장부, 그리고 군부, 또 저기 국회에서는 머리 빠른 놈들은 섬찟했을 거고요.
배치단 그 여당 의원들 중에서 벌써 아마 머리 엄청 돌리고 있을걸요. 그 머리 돌리느냐고 바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시나리오 다 짜놨을 거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관료 집단에서도 그렇고 그때서부터 이미 저는 균열이 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명박에 대한 공격은 쏙 들어가고,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풀려나고, 예,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예.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가장 무서운 거는, 저는 지금 시나리오 중에서 저의 그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서 기능을 하고 통제를 해 나가려면 일단은 외교적인 것부터 제대로 그 해놨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외부의 흐름은 우리가 협조를 하면서 그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그 협조를 공고히 하고 그들과 같이 그 대북 그 행보를 같이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실리를 찾으려고 한다라면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저희가 그 반대하고 그들을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양쪽으로부터 다 양쪽의 어떤 실리를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정통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이 북한을 북폭을 하거나 북한 내부가 무너졌을 때 두 가지 답니다. 두 가지 다인데, 북한 내부가 무너져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또는 미국의 북폭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대한민국 내에서의 어떤 그 흐름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그 언급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이제는 정말 다가오는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지금 그 특히 우파에서 어떤 그 집회 쪽에 관련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러고, 또 농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루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루는 분들이 없는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아니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와 완전히 직결이 되잖아요. 베라님 어서 오세요. 아, 그랬어요? 그 알람이 안 떴어요. 지금 아마 알람 안 떠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수영님,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영님 생각하는 것처럼, 수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수영님 생각을 한다라면 이런 걸 거예요. 뭐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그 짐작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경제 관련된 것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현재 얘네들 정권은 스스로 저는 스스로 무너진다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제재나 경제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지금 현재 뭐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있지만 저는 완전히 선물 세트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CIA 공작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떤 거대한 파도가 삼각 파도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열심히 기다렸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팬들이 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그런 어떤 골수 팬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책임감도 느껴지고, 예,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나가나요? 여러분, 마이크
제 목소리가 잘 나가면 댓글을 좀 달아주실래요? 오케이. 예, 홍님 어서 오세요. 골스팬 왔단께. 예, 오늘 제목은 먼동이 트기 전 그리고 괄호 열고 격변의 동북아라고 적었는데요. 격변의 동북아시아. 음, 이것도 역시 전야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피를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 중에서 어, 유능하신 분들 빼고 네,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하고 학자들입니다. 학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것을 주식 시장에서도 보면 뭐 경제학을 가리키는 교수들은 죄다 잃는다고 하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부를 증가시키는 교수는 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경제학 교수들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지금 현재 강력한 군사력끼리 충돌하기 직전의 이러한 상황에서는 음, 현실 속에서 이런 걸로 밥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 어떤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막상 무슨 큰일이 닥쳐 왔거든요. 왔는데 그걸 느끼긴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지까지는 그냥 어떤 결과가 없어도 지나가는 상황, 허용이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정말 잘못하면 큰 결과가 생길지도 모를 것 같거든요. 지금 참 별의 별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이 정말 전략적으로 잘 대처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인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절대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몇몇 분들 중에서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게 있어요. 농객들이죠. 농객들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우파 농객들 중에서 전쟁은 절대 없을 것이다. 뭐 북한이 뭐 아니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해줄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물밑에서 결국에는 우리만 이상한 꼴이 되어버리는 그런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시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방향을 미묘하게 틀더라고요. 그런 분도 지금 현재 뭔가 좀 이상하게 낌새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나 봐요. 약간 방향을 틀더라고요. 뭐 저야 항상 이야기했던 게 레드라인은 정해져 있고 그 레드라인에 다가서면 그 레드라인 선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짜부러지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즉 북한 내부에서 레짐 체인지를 유도하고 북한 내부에서 어떤 정변이나 폭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쿠데타 같은 그러한 상황을 유발해 내는 것 그런 것이 우선적인 어떤 미국의 목표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레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레드라인 선까지 밀어붙이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도 레드라인 다가설 때까지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엔 미국은 가차없이 북폭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해 왔죠. 예.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혼돈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오후에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분들이 글을 남겨주신 걸 봤는데 채팅창에 어떤 것이 혼동스러운가? 그러면 우리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속에서 우리 우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 혼란스러워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아, 권카프리님 생방송 뭐 그래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군사력이 뭐 충돌이라기보다는 뭐 일방적인 어떤 퍼붓기가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 다다라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 우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통일한국님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아까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목을 어떤 것을 달까 이렇게 약간의 고민을 했었는데 먼동이 트기 전이라는 제목 전에 사실은 제가 쓰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그 글을 쓰려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국민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물론 뭐 좌빨들 데모하고 저 지랄하는 걸 국가에서 통제를 못해서 두려 안 했던 거지. 어떤 악다구니 쓰고 어떤 제도권 내에 있는 좌빨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저렇게 되었던 것이지. 대한민국처럼 국민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물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우파 국민들이 뭔가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이것은 어떤 전쟁 상황이나 그런 것을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장을 해서 뭐 어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한다 또는 뭐 우리가 직접적인 전투를 치른다 이런 것이 가능해요?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불가능해요. 저희한테 총 한 자루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검류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들고 다니죠. 대한민국은. 예, 칼 같은 거 갖고 다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걸리면 안 되는 나라예요. 이제 짐작이 되시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예, 저희 나라는 유사시가 되면 그거는 내부에서 이제 드디어 만약에 적군이 남침을 휴전선을 돌파를 해서 우리의 영토까지 와서 그들과 혼재됐을 때는 모르죠. 뭐 거기서 뭐 유실된 무기라든가 이런 거를 들고 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군과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비군들에겐 총이 지급되겠지. 그 정도 선이지 무슨 어떤 우파가 무슨 뭐를 한다? 몽둥이는 들고 다닐 수 있겠죠. 몽둥이는 들고 다니면서 뭐 지역의 치안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또는 어, 지역에 어떤 게릴라가 들어왔다? 뭐 그렇다고 해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총을 주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비군들 예비군들이 나서겠죠. 지역 예비군들이 지역 특공연대나 뭐 특공여단 이런 애들하고 예비군들하고 타격을 하러 다니겠죠.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침투한 게릴라들이라든가 뭐 이러한 세력에 한해서는 그리고 뭐 폭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력이 할 겁니다.
음, 이런 그 총기 법제화는 대한민국은 저기 레디오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불가능할 겁니다. 안 돼요. 나중에 가능한 상황, 가능한 때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이야기는 해볼게요. 가능할 수 있을 때가 올 수는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어, 그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 여러분 지금 핵무기와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대응하는 것, 또 미국의 어떤 그런 어, 지금 현 상황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자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것 없으세요? 예. 저한테 질문하셔도 상관없고요.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그 방송을 진행을 해볼게요. 제목에 맞게. 비행기 뜨는 대수가 달라요. 뭐 이미 걔네 요번에 온 애들 안 왔었어도 뭐 이미 뭐 한반도에는 북한 콩가루로 만들고 중국까지도 작사를 내고 러시아도 해볼 만한 뭐 동북아 3개국을 동시에 상대해도 그 가능한 그들을 다 굴복시킬 만한 어떤 전력이 그 이미 한반도 주변에 포진해 있었죠. 예, 올리브님, 예, 어서 오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그 전쟁이 발발할까, 발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전쟁이 난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애국의 길님 이미 개전시 참전할 국가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죠. 영연방 국가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국가들이 참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 뭐 당연히 하고 일본도 요번에는 가능해요. 예, 돕는 수준이겠지만 돕는다. 애매하네.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이 참전을 하겠죠. 주도적으로 하겠죠. 예. 한국 정부가 반미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돼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돼요.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집단은 누구와 더 친할 것 같아요? 어, 무지 정신없어 하겠죠? 헷갈려 하고. 예. 물론, 그,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하고 그 상황이 기다려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뭐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뭐 튀는 인간들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북한을 극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은 진짜 빨갱이가 아니거든요.